많은 사람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이를 떠올립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리고 잠이 깊지 않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회복 속도입니다. 몸은 매일 손상을 받습니다. 움직이면서 근육이 사용되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신경 활동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얼마나 잘 회복되는가입니다. 회복이 충분하면 몸은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 손상이 남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누적이 반복되면 기능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를 해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잠을 조금 덜 자도 다음날 큰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속도는 서서히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피로가 더 오래 남고 회복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효율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순환과 에너지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흔들리면 회복 타이밍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갈수록 피로가 쌓이고 잠을 자도 덜 회복된 느낌이 들고 움직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회복 속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을 조정하면 회복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을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하면 회복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이유로 관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나이보다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조건이 만들어지면 기능 유지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리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회복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몸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피로가 더 쉽게 쌓이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이 쉽게 늘고 어떤 사람은 근력이 줄고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대부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기능 유지 조건의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회복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조금 흔들려도 기능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아도 비교적 빠르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능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 감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이 감소하고 순환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에너지 공급과 회복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로 증가와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거나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핵심 시간입니다. 수면 구조가 흔들리면 회복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환경 역시 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생활 책임과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 시스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침 시간과 식사 시간, 활동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생체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듬이 흔들리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기능 변화는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흔들리는 변화는 대부분 복합 요인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유지하고 수면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하면 기능 유지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변화를 나이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관리 시작을 늦춥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든 적응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고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활동성이 유지되고 체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피로가 쉽게 쌓이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체질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와 회복 관리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관리 여부가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사용되는 만큼 기능을 유지합니다. 움직임이 유지되면 근육 자극과 순환 자극도 유지됩니다. 순환이 안정되면 에너지 공급과 회복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이 줄어들면 기능 자극이 감소하고 회복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과 활동 능력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관리 역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은 회복 효율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 차이는 피로 누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합니다.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복 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기능 유지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 역시 영향을 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휴식하는 패턴이 유지되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리듬이 계속 흔들리면 기능 변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피곤한 정도, 하루 중 피로가 조금 더 남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 감소는 근육 감소와 순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에너지 공급도 영향을 받고 에너지 부족은 다시 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능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회복 방향을 유지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휴식을 확보하고 수면을 조정하고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피로를 버티면서 생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격차가 이미 벌어졌더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든 적응합니다. 활동을 늘리고 수면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노화 속도는 단순히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기능 유지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어떤 생활 구조를 유지하느냐가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생활 구조의 중심에는 회복과 자극의 균형이 있습니다. 몸은 사용되면서 기능을 유지합니다. 움직임이 유지되면 근육과 순환 자극도 유지됩니다. 순환이 안정되면 에너지 공급과 회복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이 줄어들면 기능 자극이 감소하고 회복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력 저하와 기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구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이 유지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회복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취침 시간, 식사 시간,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몸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기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이 계속 변하면 몸은 적응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이 누적되면 피로와 회복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노화 속도와 연결됩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배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회복 효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기능 유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양 균형 역시 중요합니다. 몸은 에너지와 영양 공급을 통해 기능을 유지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나 과도한 섭취, 영양 불균형이 반복되면 회복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일정한 시간 패턴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차이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 기능 변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컨디션, 활동 지속력, 피로 회복 속도, 집중력 안정성 같은 요소들이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노화 속도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활 구조는 언제든 조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면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조금 더 늘리고 스트레스 배출 시간을 만들고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하면 기능 유지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시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관리 시작을 늦춥니다. 그러나 몸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관리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능 유지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고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관리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건강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피곤해도 괜찮고 체력이 조금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건강 상태는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생활 선택이 10년 뒤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항상 적응합니다. 사용되는 기능은 유지하려고 하고 사용되지 않는 기능은 줄이려고 합니다. 움직임이 유지되면 근육 자극이 유지되고 순환 효율도 유지됩니다. 순환이 안정되면 에너지 공급과 회복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이 줄어들면 기능 자극이 감소하고 회복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과 활동 능력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장기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이 유지되면 회복 효율도 안정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수면 구조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유지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장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보다 대응을 우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복 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과 기능 유지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 역시 중요합니다. 취침 시간, 식사 시간,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이 계속 흔들리면 기능 변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를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서 큰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조금 더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됩니다. 이 누적 효과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체력, 회복 속도, 활동 지속력, 컨디션 안정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대부분 이러한 누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든 적응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리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10년 뒤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